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네, 대체 과제물로 한 주간 얼굴을 못 뵀고요. 이번 주에는 5월 5일 휴일이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사이버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속 두 주를 대면하지 못해서 아마 다음 주에 5월 12일 날 만날 때는 더 반가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9주차 수업 우리 교재 206페이지 챕터 9 실습 종결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실습 종결 단계는 실습 평가의 목적과 방법, 실습 기관과 학교 실습 교육에 대한 평가, 실습의 종결, 실습 종결 시 발급 서류, 네, 이런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교재 206페이지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습 평가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평가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를 저울질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특히나 실습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강의실에서 이론에 충실하게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얼마큼 괴리감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큼 일치할 수 있는지 또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습득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있는지를 그것들을 실습 장소에 가서 얼마큼 습득해서 왔는지를 짚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평가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학교 교육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습 교육을 통해서 얼마큼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정도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습생, 실습 지도자, 또 학교 교육 이 3박자가 잘 맞아야겠죠. 실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 또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또 내가 앞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준 요소는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학습 과정을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겠구나.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은 강점이구나. 또 내가 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개념화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결과로 제시되는 문서, 여러분들 실습 다녀오시면 실습 일지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내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기관과 학교, 실습생 사이에 책임에 대한 형식을 제공하고 또 기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습 기관에 가서 직접 면접을 한다던가 면담을 한다던가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던가 개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남겨서 또 후일에 기록으로 남겨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07페이지 실습평가의 방법입니다. 네, 먼저 근거가 있어야겠죠. 평가를 하는데 그냥 기분 좋으면 좋은 점수를 주고 기분 나쁘면 나쁜 점수를 주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근거 자료에는 직접 자료와 간접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자료는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이라던가 다른 직원, 동료와의 회의, 또 상호작용, 관찰, 오디오, 비디오 등 뭔가 증빙이 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접 자료는 이 증빙 자료를 통해서 뭔가 2차원적으로 뭔가 다시 재생산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면접을 했어요. 면접한 그 자체는 직접 자료예요. 근데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과정 기록으로 했냐, 요약 기록으로 했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문서들은 간접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면접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놓은 거,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입한 거는 직접 자료예요. 근데 프로그램 개입 내용을 문서화해 놓은 거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자료에는 과정 기록, 요약 기록, 공문서, 요약문, 사정, 기획안, 보고서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직접 자료냐 간접 자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는 근거와 지식, 또 기술 습득 이런 평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실습 과정에서 우리 실습생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였고 그의 강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자료도 될 수 있지만 또 실습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우리가 실습 과정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본 평가와 개별화된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 평가는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게 있죠.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또 실습을 나간 기관의 특성이라던가 실습 과제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충실했는가 이런 어떤 기본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강의실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습에 대한 것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클라이언트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실습을 나가서 처음으로 클라이언트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성실성이라던가 비밀 보장의 원칙에 대한 거라든가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것이라던가 이것은 기본 평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것과는 별개로 개별화된 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발한 전문 평가서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제안도 제시하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평가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 2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평가의 방법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객관화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습 계획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우죠.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이 함께 설정된 목표와 목적 이것에 기초를 해서 사전사후 비교라 그러죠. 실습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 경우에는 평가를 뭘로 할 것인지가 초기부터 명료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평가의 책임성, 난 이거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초기부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습생의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도로에 보면은 속도 위반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죠. 그 구간을 달리게 되면은 어찌되었든 거기선 속도를 재기 때문에 제한된 속도보다 그 이하로 달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습을 나갔을 때에 실습생에게 뭘 볼 것인지 계획서를 제공함으로써 실습생이 반대로 평가 요소가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그 부분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실습 단계의 진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인식하여 이에 초점을 두고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은 실습 평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실습 단계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지금 나오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뭔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평가의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로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라면 평가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객관적,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지표가 타당한 객관적인 자료. 우리 체중을 재거나 하다못해 열을 잴 때 손으로 이마에 대보고 열을 잰다면 손이 뜨거운 사람이 만져보면 열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손이 차가운 사람이 만지게 되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경우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대기 위해서 우리는 체온계를 사용하죠.
이런 것들. 두 번째는 과정평가와 공식적인 평가를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재 21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실습 진행에 따라서 수시로 혹은 주기적으로 실습생의 발전 정도를 보는 거죠. 뭐 한 가지씩 미션이 끝났을 때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일주 단위로 본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그게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평가 기준 및 결과에 대한 개방적 논의입니다. 평가 양식을 보여주면서 평가 기준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평가 지표예요. 그러면 뭔가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습생이 봤을 때에 이 평가 기준이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면은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거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네, 개방적인 자세로 그래야지 뒤탈이 없고 그래야지 공정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최종적인 성적 평가. 네, 여러분들이 실습을 마치고 이제 오시면은 담당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요. 실습 기간마다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또 기간의 특성에 따라서 실습생의 역할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교수는 이 실습생이 실습 기관에서 얼마나 사회복사의 업무에 충실하게 실습을 받았으며 또 얼마나 그 과업을 네, 완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 기간의 평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네, 최종적으로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평가를 학교에서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실습 기관에서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했는가? 간혹 가다가 대부분은 잘 하시지만 간혹 가다가 실습 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실습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타당한지를 보는 거죠. 아, 이게 사회복사의 업무가 맞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관에서 교육 자료라던가 학습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받았는지 이런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습 기관에서 실습생의 실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지. 일단은 실습생 자체는 실습 기간에 가게 되면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실습하는 기간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충실하게 제공했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습 기간과 학교의 실습 교육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실습 기관이 실습의 취지에 맞게 실습을 했는지 또 학교에 대한 평가가 실습에 맞게 네, 그 취지에 맞게 실습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습 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재 212페이지예요. 실습 기간에 대한 먼저 평가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슈퍼바이저가 네, 우리 실습생에 대해서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근태가 어땠는지 또 어떤 과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학교에 대한 평가는 실습 배정 과정부터 실습 종료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 시간에 안내를 드렸지만 사회복사협회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관에 슈퍼바이저가 자격이 되는지 또 이 기관이 실습을 받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사회복사협회에서 검증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여 올려놓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습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또 실습 종료까지 어떤 과업을 달성했는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실습생들이 실습을 나가서 뭔가 슈퍼바이저한테 슈퍼비전을 받았을 때 어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담당 교수에게 네,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 중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네, 중요하고 또 이 실습을 지도하는 교수에 대한 자격도 평가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해야 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실습의 종결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실습에 대한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습에 대한 종결 얘기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관계의 종결입니다. 실습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종결되고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도 종결되고 또 기관과의 관계도 종결되죠. 물론 실습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습이 마치면 이 모든 관계는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의 종결입니다. 네, 실습의 종결을 경험하면서 갖는 의문과 염려인데요.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종결에 대해서 언제부터 말을 해야 되는지, 또 그동안 라포를 형성해서 뭔가 실습생에게 클라이언트가 많이 좀 의지를 하였는데 이제 종결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갖는 감정, 이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종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클라이언트가 지금까지는 마음문을 열고 자기 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클라이언트가 침묵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실습생은 어떻게 이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종결에 대해서 이 서운함을 넘어서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하는지. 그럼 애초부터 우리는 실습 기간 동안만에 관계를 맺는 실습생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라는 걸 처음부터 말하게 되면은 뭔가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서 약간 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으로 실습을 가시는 경우는 이제 우리 젊고 예쁜 혹은 멋진 실습생 선생님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성인 클라이언트와 달리 또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혹은 또 실습을 마쳤는데 우리가 애초에 목표에 세웠던 개인 목적까지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중도에 그냥 중단을 해야 되는지 여러 고민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실습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전문가 인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우리를 우습게 알든 신뢰하지 않든 혹은 어차피 끝날 관계라고 라포 형성에 장애가 되든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초기부터 실습생임을 밝히고 우리는 제한된 기간, 일정 기간에만 있게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든 악감정을 갖든 혹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든 어떠한 감정이 있든 우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가 더 얘기하고 싶다던가 더 뭔가 우리가 침묵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기다려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동애 같은 경우는 또 이 관계의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시간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습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습생이 좀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 탓이 아니라 막상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갖거나 좌절감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지도 교수라던가 아니면 슈퍼바이저와 조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종교를 다루기 전에 실습 지도 시간 혹은 실습 세미나 때 실제 종결 과정에 대한 리허설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이별 연습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종결해야 될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매진표를,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역할극 같은 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실습 지도자, 슈퍼바이저 혹은 다른 실습생 혹은 관계된 직원과의 종결을 의미하죠. 자, 이 경우에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슈퍼바이저 혹은 직원 혹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다른 실습생과의 종결이 속이 그냥 후련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실습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좀 다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무사히
마쳤다. 이런 안도감과 동시에 또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실습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온 에너지를 다 그쪽에 쏟아놓기 때문에 어떤 허탈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둘러 떠나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후회하기보다는 의미가 깊은 관계로 만족스럽게 종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실습이 시작됐을 때는 뭐 슈퍼바이저가 너무나 엄격하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좀 친해질만 하고 좀 라포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실습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아유 괜히 그때 그렇게 서먹하게 대했다 이런 좀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좀 잘 다스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결시의 과제입니다. 실습 과제의 마무리인데요. 실습생이 수행해왔던 업무를 점검해 보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다른 복지사에게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겠죠. 또 종결해야 될 클라이언트는 종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습 경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네, 제가 강의실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회사에 헛된 것은 없다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있는 그대로 좀 회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실습을 통해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전문가로서 발전을 위한 검토로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후회로 끝나면 그냥 후회로 남는 건데 이것을 내 걸로 만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검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결의 공식화가 되게 되면은 실습 지도자는 실습 기간의 경험에 대한 검토와 감정 처리, 또 다른 직원과의 회의나 이런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일을 발표를 하는 거죠. 실습의 종료를 그냥 암암리에 언제 끝난대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끝이라는 것을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실습 지도 교수의 평가가 또 이루어집니다. 실습 일지, 실습 기록, 또 관련 보고서, 방문 면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습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실습 지도자의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겠죠. 네, 실습을 통해서 실습 내용 같은 거,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많은 실습생들이 괜히 얘기 잘못해서 점수를 안 줄까봐 또 쉬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내용은 건의하고,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질서 있고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방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중간 및 종결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서에는 실습 시작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여러분들도 강의 중간 평가 하시죠? 그것처럼 종결 평가서에는 실습생의 이론적, 실천적, 행정적 이런 거의 발달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실습 종결 시의 발급 서류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러면 첫 번째로는 실습 교육 수료증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 수료증. 네, 이 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가서예요. 실습생의 실습 결과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거. 여기에서는 실습생의 업무와 학습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요. 실습생의 실습 지도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각 학교의 실습생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확인서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원본, 그리고 도장 같은 게 잘 찍혀 있는지, 실습 지도자, 또 실습 세미나 교수의 서명, 혹은 도장 이런 게 있는데요. 실습 확인서 양식은 실습을 이수한 해당 연도의 양식으로 반드시 가장 최근 양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실수할 일은 크게 없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먼저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 220페이지부터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올해 나온 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 양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사협회에 가셔서 자료실을 보시거나 이제 학교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9주차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 종결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9주차 2강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의 실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